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천지가 결백할 일이다. 전체 점유율의 50%를 넘는 나라가 딱 4개뿐이 없습니다. 네. BTS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침공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고요. 제 옆에는 안녕하십니까. IBK 투자증권 전리서의 센터장 이종우입니다. 저희가 모처럼 예. 뭐 경제 이야기인 듯 하면서 문화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문화를 문화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Bong Joon-ho.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Bong Joon-ho. The Oscar goes to Parasite. 천지가 결백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고요.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미국 영화, 자국 영화 위주로 사실은 이 상을 주는 그런 영화제인데 그 영화제에서 이 4개의 상을 받았는데 그 4개 상도 일단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 이 4개를 휩쓸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영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뭐 좀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두 가지를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느냐 하는 것들을 간략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한류가 다시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에서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게 일본이었고 그렇죠. 일본이. 흔히 말하는 인류, 한류가 아닌 인류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가 바로 한류로서 본격 부상하는 것 아니냐.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영화를 보면 시리 이전과 시리 이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영화를 그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영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시리가 왜 정말로 엄청난 영화였냐 하면 개봉 닷새 만에 50만의 관중을 모았어요. 그리고 22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시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냐면 전국 600만 명, 서울에서 200만 명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리 하나를 가지고 영화가 대박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영화를 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2001년도에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왜 그 장동건이랑 유호성 나왔었죠. 전국 관객 8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드디어 2003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의 관객을 실미도가 그 기록을 했죠. 실미도가 처음. 실미도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태극기 날리며가 2번째로 그 저기 1000만 명을 모았죠. 그러니까 1000만 명 관객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영화가 다른 이 토대 위에 올라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에서 그 자국의 영화가 전체 점유율의 50%를 넘는 나라가 딱 4개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있고요, 일본이 있고,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거든요. 그 4개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가 헐리우드물이 50%를 넘는데 그 이렇게 이제 그 영화가 산업으로 그 크게 올라서고 그랬을 수 있었던 경제적인 토대를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대기업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왜 참여를 했냐면 삼성전자, 대우전자, 그다음에 현대전자 이런 데들이 비디오 플레이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잖아요. 기계를 만드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테이프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미국의 직배사들이 테이프를 관한 권리도 그쪽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기계를 더 보급시키는데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영화 100억뿐만 아니라 비디오 판권까지 헐리우드가 다 갖고 있었다.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영화를 만드는데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가게 되면 연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나면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대부분 뭐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다 영화를 만드는 데서 철수를 해버리죠. 근데 이미 철수를 했지만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인식이 예, 그렇죠. 비로소. 이렇게 초대형 우리 대기업들이 빠진 부분들을 중견 대기업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이번에 이제 그 기생충을 만드는 데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CJ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양그룹 이런 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과연 이게 이제 한류를 또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할 수 있을 거냐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옛날에 인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서구 문화에서 일본 문화가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입니다. 일단 아무튼 그 당시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963년도에 사카모토 큐라고 하는 일본의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스키야키라고 하는 스키야키는 음식 아닌가요? 음식이죠. 그게 원래 일본 저기 그에서의 노래 이름은 그 위를 보고 걷자 제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일본어로 돼 있는 거를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목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 그 음식 중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어필이 되는 게 뭐냐 스키야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노래 이름을 스키야키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게 1963년도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죠. 그 동양권 내에 이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1등을 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런 그 빌보드 차트 올라가는 것이 쭉 계속되다가 1970년대에 핑크레이디라고 하는 두 명의 그 일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핑크레이디가 키스 인 더 닥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빌보드에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형태가 됐었죠. 그래서 노래로서는 그게 끝이었고 그 1954년도에 일본의 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작품이 헐리우드로 수출이 돼서 그 헐리우드 명으로 황야의 7인이라고 하는 걸로 리메이크가 돼서 그때도 일본의 영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7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일본의 인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힘이 약해지면서 사라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거를 일본은 이제 어떤 형태로서 산업화해서 만들었느냐? 일본이 가장 강한 게 애니메이션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과 그와 관련한 것들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죠. 그래서 닌텐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산업화시킨 거거든요. 세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유행을 했다가 그 유행이 끝나면서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산업화돼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산업화돼서 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한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어떤 것들로서 가야 되냐 제일 필요한 거는 게임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그냥 한류를 앞에서만 봤을 때는 K-팝이 나오고 또 뭐 드라마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K-팝의 11배 정도의 그 수출액이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의 13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걸로 승부가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완전히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만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을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제도 좀 정비하고
이렇게 이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 산업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은 2000년대 중반에 한번 상당한 인기를 불러일으켰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튼 뭐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 조그만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피부과 모두에서 몇 명만 모이면 아무튼 화장품 하나씩 만들고 이랬던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그 자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약할 때에 생겼던 현상입니다. 지금은 중국의 자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컸고요. 중국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과 같은 전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웹툰 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2014년도에 웹툰 산업의 규모가 2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은 조 단위의 시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웹툰 산업 이런 것들에서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앞으로 한류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봐야 되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거를 굉장히 축하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류 산업이 한 번 더 부활을 해서 올라가려면 이제서부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센터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요. 이게 실제로는 한국 지금 뭐 문화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고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부상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또 산업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좀 더 정착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뭐 되게 최근에 이 한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오히려 뭐 업그레이드 됐다 또는 도약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오히려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초기에 한류라고 할 때는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권에 많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한류의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이 이제 사드 여파 때문에 이른바 그 중국에서의 이제 한류 붐이 확 꺾여버렸죠, 사실은. 한류가 오히려 아시아 밖을 벗어나서 국제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의 한복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까지도 지금 이제 들썩일 수 있는 수준까지 저는 왔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뭐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영화제 뭐 주요 영화상을 휩쓴 것도 쾌거이지만 BTS가 미국의 뭐 웬만한 이렇게 그 막 유명한 토크쇼 있잖아요. 이런 데 나오면 완전히 거기 박정석이 그날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 배우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1부, 2부에서 나눠서 나오는데 거기 방청석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BTS 팬으로 깔려 있어요, 완전히.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 웹툰이 이제 뭐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강세지만 그것이 뭐 일본 등등에 퍼지더니 이제는 이제 미국까지 퍼져서 뭐 전 세계에 월 6천만 명이 한국 웹툰을 뭐 이용하고 이렇게 구독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부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아시아에 갇혀 있던 한류가 아니라 아시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한한령 때문에 좀 가라앉아 있던 느낌이 들던 이 한류가 정말 이제 전 세계로 웅비하고 있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BTS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 침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고요. 그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그 샘 리차드 교수라는 분이 강의에서 이제 이 아시안 쿨이라는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한국의 소주하고 BTS를 이제 미국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문화 코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달라진 어떤 문화 한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한 게 뭐 산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중화 문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1800년도부터 유럽과 교류하면서 뭐 유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일본을 넘어서서 새로 이제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강국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하여튼 좀 뿌듯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생충의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한류가 또 지속되려면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적인 어떤 시스템도 함께 가야 된다.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좋은 인재들도 계속 이렇게 배출되고 그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토양들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